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생활반장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도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정책인데요. 자영업 하시고 또 알바 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일은 많이 하는데 생활은 어려워지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9년도부터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보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또 생각처럼 소득이 안 나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 정책생활반장처럼요. 특히 사업이나 장사 초기이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바 하시는 청년분들, 꿈을 쫓거나 미래를 쫓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근로복지 정책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느냐. 생각보다 이게 복잡해요. 가구별로 해가지고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뻘이 가구, 이렇게 가구 구분이 있고 급여액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급여액에 맞춰가지고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식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조금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표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구 구분이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또 옆에 보시면은 총 급여액 구간이 나와 있죠. 복잡하죠. 근데 간단히 볼게요. 단순하게 보면은 단독 가구 4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 구간, 최대로 15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홀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7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 미만, 260만원을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상에서 1700만원 미만, 30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400만원에서 900만원 미만 구간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 이하와 그 위로는 점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최대 구간 이하와 위로는 조금 금액이 적어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홈택스에 가시면은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홈페이지 링크는 띄워드릴 텐데, 그곳에 가시면은 미리 계산하기가 되니까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 기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보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기 신청이 있고 하나는 반기별 신청이 있어요.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청하고 한 번에 그냥 돈 다 받는 거예요. 반기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2번 신청을 하고 미리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정기 신청이고요. 5월 1일에서 5월 31일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6월부터 신청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10% 차감이 돼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를 해요. 9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인데, 이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반기별 신청 중에서 이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반기는 8월 21일에서 9월 10일, 그 다음에 하반기는 2월 21일에서 3월 10일, 이제 며칠 뒤면은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하고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나머지를 이렇게 나눠서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을 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총 4가지인데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빨리 신청하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국세청 전화 ARS를 전화해가지고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데, 1544, 9944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홈택스 어플로 가시면은 간편 신청이 바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도 관할세무서 가셔가지고 전용 창구가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용 창구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알바 하시는 분들, 소신을 가지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일은 많이 하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지원해 주진 않아요. 지원 요건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요, 단독 가구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미만, 이렇게 연간 총소득을 내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연간 총소득이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플러스 기타소득 플러스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그 다음에 종교인소득, 이 모든 걸 합친 게 연간 총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이 연간 총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 조정률이 있어요. 총 수익 금액에서 이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면은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도매업부터 부동산 임대업까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맞춰가지고 이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변호사, 의사, 이제 이런 분들 전문직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전문직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자동차, 뭐 전세보증금, 건물, 토지, 예금,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다 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지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이 모든 걸 합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이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가 차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0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바하시는 청년들, 여러 가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 신청 또한 또 이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얼른 신청하셔가지고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생반은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다음번에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PD 다음에 뭐하냐?